푸푸촐랑이님 이번에 채평 1등 공신 인정.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언제나 1등 공신이에요. 예, 최근에 이제 저를 아시게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 과소평가를 하시는데, 그동안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당대표를 하실 때도 제가 이 당대표 선거 때만 되면 제가 맛조개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전략을 짜서 이거를 1등으로 1등 공신의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이번 뭐 당대표 선거도 마찬가지죠. 당대표 최고위원회 선거도 뭐 초반에 약간 혼란스러웠죠. 이동영이가 이동영이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든지 아니면은 친명팔이를 못하게 하든지 제가 한번 끝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동영이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우리 친명 당원들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저는 이거는 친명팔이라고 봐요. 본인이 친명이면 끝까지 친명을 해야지. 뭐 친명했다가 친청했다가 지금 뭐 그래 과거에는 그렇다 칩시다. 정청래도 명팔이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털레유가 노골적으로 이제 반명 선언을 했는데 아직도 친청 쪽이랑 붙어가지고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그 투표 전략과 관련해서 이동영이 뭐 3명만 넣어야 된다. 그리고 서미와 김용에 몰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초반에 대단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물론 뭐 바로 김민석 후보가 바로 잡아줘가지고 이게 그나마 혼란이 조기에 진화가 됐는데, 당장 뭐 내일부터 투표잖아요 지금. 충청권에서 내일부터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김민석 후보가 어제 바로 안 잡아놨으면은 충청권부터 이제 혼란이 빚어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는 길로 들어갈 뻔한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 그 뭐 서미와 김용 몰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이게 여러분 대단히 이거는 진짜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교활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다. 멍청한 건 뭐냐면 잘 몰라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산수를 잘못해서 그래서 뭐 2명한테 몰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거나, 이건 멍청한 케이스죠. 근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멍청한 것도 죄예요. 오늘 제가 뉴스공장 방송 준비 때문에 보니까 김어준은 최고위원을 2명에게 투표를 하는 건지 3명에게 투표하는 건지도 모르더라고.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을 대표하는 스피커라는 사람이 이번에 뭐 투표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 1인 2표제로 최고위원 선거를 해왔는데, 야 이게 뭐 3명이 맞는지 2명이 맞는지도 모르고 방송에서 떠들고 앉아있어. 이 정도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야. 멍청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과연 그 정도로 멍청한 인물일까? 저는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매번 중요한 선거 때마다 이랬어. 그죠? 총선 때는 뭡니까 병립형 그거 주장했다가 정청래 편들어줬잖아. 총선 전에. 그 다음에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 보궐선거 때, 아니 정청래나 박찬대나 둘 다 친명이다. 이 얘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동영이잖아. 전 우리 시청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10년 전 얘기도 아니야. 1년 전 얘기야. 1년 전. 딱 1년 전 얘기잖아. 아니 1년 전에 이동영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들어 놔가지고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물론 그게 다 이동영이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동영의 책임을 크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김어준이나 최욱은 다 친문인 줄 알아. 근데 이동영은 유권자들한테 명팔이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통령하고 무슨 뭐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하고 수시로 뭐 소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팔아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가 마치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쁜 거지. 김어준하고 최욱이 정청래를 미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김어준이 본인이 뭐 친명이라고 그랬어?
최욱이 자기가 친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다 친문인 줄 알아. 아, 그래 친문이 친문 밀겠다는데 문조털레유가 레를 밀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근데 이동영은 명팔이 하면서 정청래를 미는 거는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동영이 한 주장도 그러잖아요. 최민희를 고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는. 물론 여론조사를 뒤에도 이제 오늘 그 뉴스공장에 여론조사 털에서 나온 여론조사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민희가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응? 그런데 최민희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하고 최민희는 못 떨어뜨린다라는 얘기는 다르지. 그러면 최민희를 못 떨어뜨리면 적어도 4대1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4대1로 가자. 그래서 서미와 김용,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박선원, 임미애, 이렇게 교차 투표를 하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홀수를 만들어가지고 박선원은 알아서 살아남고,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하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3명이 고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 뭐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뭐 서미와 김용을 몰빵을 하자 이러고 있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김민석을 죽이고 김민석을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 김민석을 힘들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건 그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민희까지 제껴야 돼.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왜 다 된 밥에 코를 풀어. 최민희가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선거 다 이겨놓고도 초치는 거예요 그거는. 최민희가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헛소리하고 그 헛소리하면은 그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계속 뉴스는 친명 친청 갈등이라고 나오고 명청 갈등 계속 보도 나오는 거야. 최민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최민희가 앉아가지고 계속 이빨 털면 그게 뭐 수석이건 5등이건 간에 몇 등으로 들어간 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면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얼마나 좋아요. 갈등 부추기기가 너무 좋잖아. 꼭 치고받고 싸워야 그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는. 최민희 하나만 들어가도 민주당을 계속해서 그 분열 프레임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노력은 해봐야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털레반들이 최민희가 좋다는데. 근데 노력도 안 해보고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3명만 해? 이게 과연 친명 스피커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교활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건 최민희하고 최민희 플러스 알파 친청 2명을 최고위원을 만들어주려고 작전 쓴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제가 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오해가 아니면은 본인이 해명을 해 방송에서. 제가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야. 근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대충 똥 싸고 뭉개고 만약에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작전 쓴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활하게 친청 2명을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유권자들 친명 유권자들한테 사기질 친 거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제도 제가 경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김민석 후보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친명 5명을 최고위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뭐 정치 평론가들만큼 정치를 보는 안목이 높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이동영이한테 속아서 저능 유튜버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적 행위를 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 다 사면해주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몰빵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는 밀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털레반이거나 아니면 신천지거나 친명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예? 밀정짓을 하는 것으로밖에 제가 이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김민석을 지지한다면서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것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밀정이지. 그거 프락치예요. 신천지 프락치로밖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몰빵을 떠드는 놈들, 그게 저지능 유튜버건 아니면은 뭐 시청자들이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뭐 가만히 안 놔둬봐야 욕지거리하고 차단하는 것밖에 없겠지만은 아무튼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김민석 후보 청주에서 또 강연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청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민석 청주 성명. 그동안 이제 강연을 했는데 오늘은 성명서를 김민석 의원이 준비를 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어떤 뭐 역사적인 전 뭐 그런 의미가 담긴 성명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김민석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게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을 오늘 청주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김민석 의원이 이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최민희하고 그 친청 의원들이 최고위원을 나오는 이유가 3명 다 최민희, 최성수죠. 최성수 3명이 다 다음에 공천 못 받아요. 제가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셋 다 공천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활동 평가가 좋질 않아요. 3명 다. 일단 최민희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한 바가 없는 데다가 국회에서 딸내미 결혼식을 하고 축의금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해충돌이죠. 그 언론사 간부들한테 축의금을 받았어. 뭐 본인이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총선 공천 때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평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30% 페널티를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민희는. 그러면은 아무나 최민희 지역구에 나가면은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게 돼요. 아무도 안 나오면은 만약에 경선에 여기 남양주야 최민희 지역구가 가까워요. 제가 가평이니까 바로 옆 동네야. 최민희 지역구에 아무도 안 나오면은 제가 총선 출마하겠습니다. 진짜. 경선부터 아니 왜 30% 페널티 먹고 나오는데 그걸 왜 제가 못 이기겠어? 그래서 최민희 지역구에 아무도 안 나오면은 저래도 나갈게요. 아 그럼 그냥 금배지 다는 거야. 남양주 웬만하면 민주당 의원이 이겨요. 그래서 최민희도 공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성윤도 공천이 안 됩니다. 이성윤은 뭐 친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게 있어요. 그 특검에 전준철을 추천을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을 완전히 엿먹었잖아요. 조국당 뿌락지 짓을 했잖아. 그래서 이성윤도 30% 페널티 먹고 들어갑니다. 경선에서 못 이겨요, 이성윤이도. 게다가 지역구가 전북인데 전북은 나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전북에는 뭐 서로 나가려고 줄 서 있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윤도 나가리예요. 그 다음에 한민수 지역구가 강북인데 거기가 박용진 지역구예요. 박용진 지금 뉴 이재명으로 거듭났잖아.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박용진이 김민석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 다음 총선 때 나오겠다는 뜻이지. 박용진이 정봉주랑 붙어서 페널티 먹고도 접전을 했어요. 페널티 먹고도. 페널티 안 먹고 이번에 경선에 출마를 하면은 박용진이 한민수는 그냥 처발릅니다, 여러분. 게다가 뉴 이재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젠.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친청 최고위원 후보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가 공통점이에요.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최고위원이 되면은
최고위원이 되면은 단수 공천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잖아. 그죠? 단수 공천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에게 제가 부탁 말씀 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최민희하고 최민희는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라면 최민희가 다음에 100% 공천 100% 경선으로 시스템 공천을 혁신해달라.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모두 다 경선을 거치도록 단수 공천을 아예 없애달라. 최민희를 보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청주 성명에서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청주 성명. 이제 진짜 역량으로 승부합시다. 선택 기준은 명확합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이고 총선 사령탑입니다. 든든한 대통령, 든든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당정 충돌, 명청 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부산은 말실수로 못 가고 평택은 무책임으로 안 가는 부실 선거도 끝내야 합니다. 전국에서 인정하는 당대표, 서울시장과 강릉 보궐을 이길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김민석의 국정 역량은 대통령이 인정했고 선거 전략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국정도 선거도 김민석은 든든합니다. 김민석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당 대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엇박자 제로의 당정 일치로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당의 업무 보고를 전면 생중계하겠습니다. 운영과 재정을 공개하고 당도 정부처럼 긴장감을 높이겠습니다. 호남, 충청, 영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최우선하고 새만금 현대차도 날개를 달겠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 강원 제주도 챙기겠습니다. 투명 공정 경선에 당대표도 최고위원도 예외를 없애겠습니다. 진보정당 조국혁신당 연대를 깔끔히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당으로 대혁신하고 양극화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AI 정당, 수의 정당, 문화 정당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의 새 드라마를 만들고 내년 서울과 강릉 보선을 이겨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석심 최심 아닙니까? 거의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4+1 딱 얘기하자마자 김민석 우리 후보님께서 바로 예언을 하셨잖아요. 4+1에서 시작을 해서 4대1에서 시작을 해서 5대0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제가 진짜 김민석 당대표의 후보의 비공식 대변인이 아닌가. 최심 명심 최심, 석심 최심. 야, 진짜 통했습니다, 진짜로. 전화 통화하고 뭐 문자 보내고 저는 소통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저는 김민석 의원은 제가 만나본 게 한 10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한번 면회 가다가 잠깐 만나뵌 적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21년이죠. 경선 때 악수 한번, 주먹 악수 한번 한 게 이제 전부답니다. 뭐 그 뒤로 본 적도 없고, 예? 뭐 보고 싶지도 않아요. 다들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님 만약에 임기 끝나가지고 유튜버 하시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아무래도 임기 끝나시면 유튜버 하실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김어준 잡을 사람은 최한욱이 아니고 이재명이다. 아, 저는 힘에 붙여요. 예, 저의 능력치로는 제가 뭐 내용적으로야 뭐 김어준을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 동접자로는, 제가 구독자나 동접자로는 이게 좀 제가 힘에 붙인다. 그래서 200만 유튜버 이재명이 김어준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유튜버를 하시면은 뭐 동접이 하루에 막 20만씩 되고,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김어준이 싸그리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 유튜버 하시면은 그때 한번 뭐 어떻게 출연을 해볼까, 뭐 그런 정도고, 뭐 김민석 의원도 공직에 있는 동안은 서로 또 서울구치소에서 만나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그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인연은 10년 전으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건 간에, 예, 이렇게 마음이 통하잖아. 제가 마음이 통한 이유를 어제 길게 말씀드렸죠. 왜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민석 그 의원이나 저나 하는 얘기가 비슷할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같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해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의원과 저는 공통점이 같은 꿈을 꾸고 있어. 그 같은 꿈은 뭐냐 하면 30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민주당이 30년 동안 집권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를 연다. 이 꿈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꾸시고 김민석 의원도 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꿈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죠. 대선 전부터 뭐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집권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가 없다. 최대 개혁은 뭐냐? 장기 집권이에요. 우리가 10년도 집권을 해봤잖아요. 연속 집권을 해봤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연속 집권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응? 그리고 두 차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지만 안 되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5년 동안 거의 한 세기에 걸쳐서 썩어 있는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개혁을 한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대한민국을 개혁을 해내려면 우리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30년 집권을 해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저는 거듭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꾸는 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거죠, 지금. 예? 그런 계획을 짜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뭐냐면요. 사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심이. 이재명 대통령님도 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산 좀 늘려볼까? 이런 사심이 없어요. 또 김민석 저는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봐. 뭐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색안경을 끼고 김민석을 음해를 하는데 김민석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 이게 유시민이 조털레유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망상이잖아. 곽경선님 같은 꿈을 꾸는 명심, 석심, 최심 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은 저는 적어도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욕심 없어요. 대권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지금 김민석이 꽂혀 있는 거는 지금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야. 그 뒤에 있는 일은 뭐 뒤에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3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총리를 해야 되느냐, 장관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건 당대표잖아. 거기가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냥. 김민석은. 내가 당대표 해가지고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다음에 친석 의원들을 쫙 깔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대권에 도전해야지. 이런 야심이 없어요. 현 단계에서는. 저는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틈도 없어. 왜? 지금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당대표에 나온 이유는 뭐냐? 당대표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내가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게 김민석 후보의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이게 사심이 없는 거지. 사심이 없어요.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옳은 길로만. 그죠?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정청래는 사심이 있잖아. 조국은 사심이 있잖아요. 유시민은 사심이 있잖아. 자기들이 당권을 가져와야 된다. 자기들이 뭐 대권 주자가 돼야 된다.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심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사태를, 현상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아전인수라 그러잖아. 아전인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제 논에 논을 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제 논에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과학적인 분석과 그죠? 과학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도 사심이 없잖아.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김어준처럼 455억을 벌어봐야 되겠다. 우리 시청자들을 잘 구슬려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야, 어떻게 하면 슈퍼챗을 좀 많이 쏘게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구독자를 늘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좀 더 땡길 수 없을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 물론 뭐 아예 없진 않지. 그죠? 유튜버로서 저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런 아주 일반론적인 거 말고 이거 한번 땡겨볼까? 이런 게 없잖아, 저는. 그러니까 막 시청자하고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털레반이 들어오건 뭐 쩔레반이 들어오건 그것도 다 시청자 일인데 왜 시청자들이랑 싸웁니까? 근데 싸우잖아, 저는. 시청자들이랑 싸우면 저만 손해지. 근데 왜 싸우세요? 왜 싸우겠어요? 민주당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야, 저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유튜버들이랑 엄청 싸우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저를 좀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동형을 까가지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동형이랑 잘 지내면 그게 더 낫지. 딱 까놓고 제가 뭐 김어준을 까가지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됐구나. 이게 시청률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죠? 예. 1만 유튜버를 김어준이 만들어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잖아. 저도 오직, 뭐 저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관심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적인 걸 먼저 앞세우니까, 헛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천재평론가 요즘에 막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저 띄워주시고 하는데 제가 천재평론가가 아니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정상인이라고 그랬잖아. 저만 정상이니까 나머지가 비정상이고 저만 정상이니까 제가 천재로 보이는 거야. 그 왜 비정상이 되는가?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동형이 왜 비정상이 되겠어요? 친목질을 하니까. 최민희랑 가깝게 지내니까, 정청래랑 가깝게 지내니까,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최민희하고 정청래를 뭔가 실드를 쳐야 되니까.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최욱이도 마찬가지예요. 최욱이 왜 그 뭐 유시민을 굳이 데려다가 방송을 합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 친목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지능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전하게 유튜브 방송 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서 뭐 돈을 벌고, 그럼 뭐 제가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 호주머니를 털어볼까? 이게 무슨 뭐 사랑의 열매예요? 적십자야? 제가 볼 때는 적십자 유튜버가 너무 많아. 뭐 뻑하면 모금이야. 지들이 사고 쳐가지고 고소고발 당해놓고, 그걸 왜 시청자들한테 변호사비를 달라고 합니까? 이 사랑의 열매 유튜버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의 열매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해가지고 돈을 쓰기나 하지. 뭐 본인이 어려운 사람이야? 본인이 불우한 이웃이에요? 본인이 불우한 이웃이야? 허구한 날 하는 짓이 뭘 해갖고 모금한다? 뭘 해서 모금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느 쪽으로 쓰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땡겨볼까 이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정상이어서 그런 거예요. 정상이어서.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우리 김민석 후보나 뭐 천재명이다, 천민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그냥 정상인이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인인 거야.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당대표가 됐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잖아. 그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아니 나라에서 월급 받았으니까 대통령이건 당대표건 나라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월급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에?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와, 저분 뭐 천재야 이럽니까? 아, 다 국민들 그렇게 살아요. 내가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거 이상으로 일을 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응? 다 국민들이 월급 주고 당원들이 월급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와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연한 걸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김민석 의원이 하고 있는 이 당연한 일을 그동안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지금. 앞으로 진짜 10년 20년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요 저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도 그렇게 했고 김민석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지. 이재명처럼 해야지. 김민석처럼 해야지. 당대표 할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상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개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혁신이다 개혁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개혁이고 혁신이고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거는 그냥 정상화한 거예요. 정상화하는 거야. 제가 유튜버들이랑 싸우는 문제도 왜 싸우세요? 우리 편끼리 왜 싸워요? 아니 그럼 저는 여기 시청자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막 김어준을 깔 때는 와 잘한다 그래. 그 다음에 뭐 딴 유튜버 친명이라고 뭐 하여튼 주장을 하는 친명 호소인들을 막 깔 때는 와 우리 편끼리 왜 싸우냐. 아니 그럼 김어준 깔 때도 그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편끼리 왜 싸우냐고. MJY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편이니까 더 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이니까 더 잘해야 되고 우리 편이니까 더 완벽해야 되고 우리 편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편이니까 더 엄격해야 되는 거야. 자신한테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엄격한 사람들이 자신들한테는 관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한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본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상대방 좀 국민의힘한테는 엄격하면서 민주당한테는 관대해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엄격해야 상대한테도 엄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비판이 더 치열하고 더 세야 돼요. 그 이상한 짓 하면은 뭐 민주당 지지를 하건 말건 이상한 짓 하는 놈은 다 까는 거야. 그게 정상이지. 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다 덮어두자. 그래서 조국이 저렇게 됐잖아. 조국이 애가 버르장머리가 나빠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니까. 애가 모질이가 됐잖아. 자꾸 덮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저는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김민석 의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통하는 거죠 저랑.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최민희는
이번 최고위원회 선거와 관계없이 다음 총선 2028년 총선에서 백수가 됩니다. 최민희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는 백수 확정. 백수 확정이에요. 그 페널티 30%를 먹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령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민석 당대표께서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다 경선하겠다. 아, 이게 당원주권 민주주의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줘야죠. 아,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뭐 1인 1표제를 했다고 정청래가 뭐 허구한 날 자랑질하고 있던데, 진짜 1인 1표제를 당원주권 민주주의로 연결을 시키려면은 100% 경선제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00% 경선제를 시스템, 저는 공천이라는 표현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시스템 공천이라는 표현이 그럴듯한 게 말을 듣기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야, 이게 경선이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강 비원님, 세상에서 제일 싫은 말이 좋은 게 다 좋은 거다입니다. 뭐가 좋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지?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말은 비싼 게 정확하다. 정확한 게 정확한 거지. 예?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정확한 게 정확한 거지 왜 비싼 게 정확한 겁니까? 싸건 비싸건 간에 정확한 게 정확한 거죠.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그 당내 기득권에 일종의 면죄부를 지는 언어가 돼버렸어요. 말로는 시스템 공천 해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꽂을 사람들은 다 꽂아주잖아. 결국은 뭐 전략공천제도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들이 꼭 꽂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꽂아주고,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시스템 공천이란 단어를 저는 당원주권을 막는, 어찌 보면 기득권, 민주당 내에 공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면죄부가 되고 있는데, 아예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고 우리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당대표 되시면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100% 그러니까 당원 공천 뭐 아니면 국민 공천 이렇게 바꾸자고. 100% 경선, 당원 공천제, 국민 공천제 이렇게 바꾸자고요. 국민 공천제가 맞겠네, 그죠? 당원도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 국민들도 투표를 하는 게 되니까 국민 경선제로 완전히 제도 전환을 해서 100% 경선제로 가면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들, 적폐 세력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의 요청을 우리 김민석 후보님께서 들어주셔서, 뭐 저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요청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의원님, 뭐 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좀 주목했던 두 가지 얘기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제 진보정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대담하게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이미 사실상 이제 합당은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되긴 했죠. 김민석 후보가 100%, 80% 이상의 당원들이 요청을 하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 안 하겠다는 뜻이지. 사이다TV님, 중앙위원회에서는 60% 정도인데 권리당원에서 48대 42의 구도로 팽팽 했다는 썰, 55대 45 구도, 그거 다 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썰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후보가 몇 명이었는데, 사이다TV님, 이거 찌라시 그 유튜버들이 이거 찌라시 그냥 돈은 썰 가지고 심지어는 소설을 써서 그 시청률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저는 사기라고 보는데, 아니 후보가 5명이었잖아. 근데 이게 맞아요? 숫자가 48대 42?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어떻게 나온 숫자가 되는 건데 그게?
후보가 5명이었고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친 거예요? 아니면 김민석이 저렇게 받았다라는 거야? 그럼 또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뭐 그런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론조사 다 나오고 하니까. 예. 예. 다 그 대세와 흐름을 보면 되는 거야. 저는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최고위원은 좀 걱정이 되죠. 예, 그 최고위원을 최대 득표를 하는 게 이제 목표긴 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건 뭐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40%가 나온다. 예, 이건 뭐 그닥 신뢰가 안 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그냥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을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거 백날 이런 썰 돌아봐야 소용없는 게 이제 이번 주 말이 되면요. 실제 데이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상황을 보면서 뭐 그 여론조사 한두 가지에 일희일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뭐, 예, 토요일이면 나오는데, 토요일이면 충청권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에 맞게 우리가 또 선거 전에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뭐 일종의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이제 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양쪽 캠프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선거 때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양쪽 캠프에서 다 돌리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뭐 그런 데이터를 돌리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 사이다 TV님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닐 텐데 정청래 선거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죠? 결과적으로 정청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결과가 벌어지는 거야. 본인은 이제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전해주시게 된 건데 저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몇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게 되잖아요. 저런 확실치 않은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는 결국은 정청래를 도와주는 거다. 정청래가 지금 확연히 밀리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뭐 정청래가 뭐 여론조사에 좁혀졌다. 김민석이 뭐 신천지를 꺼내가지고 역풍을 맞았다. 이거 다 확인 안 되는 데이터들이야. 근데 계속 그런 썰을 돌리고 있잖아. 오늘 여론조사 꽃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약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있었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원래 있었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 당대표 선거는 선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구도가 그러니까 문조털레유 프레임으로 거의 구도가 굳어진 상태에서 선거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시작할 때 분위기가 뒤로 갈수록 뒤로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70%의 정상인과 30%의 털레반의 대결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뭐 뒤에 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당을 더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김민석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 대담하게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번에 예비 경선 때요. 이제 채널 TV에서는 정민철 후보를 밀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정민철 때문에 이건태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제도 이거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여러분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이 청년 최고위원들 위원 제도 찬성을 했잖아. 근데 청래당 애들이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친청 한 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반대를 한 거잖아요. 왜? 정민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청래당이 저런 못된 짓을 안 했으면은요. 이번 5명의 최고위원 중에 한 자리는 누구 거였느냐? 정민철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꼭 정민철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후보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2030 청년 몫이었어. 원래 한 자리가 5명 중에 한 자리가 청년 몫이었던 거예요. 그걸 정청래 친문 386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반대를 해서 정민철이 일반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 거야. 그러면 민주당 적어도 친명 당원들은 뉴 이재명들은 이번에 정민철을 5등 안에 넣었어야 됩니까? 안 넣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필요하고 2030의 마음을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 장기 집권,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5자리 중에 한 자리가 원래대로 하면은 청년 몫이었던 거야. 그거를 정청래가 뺏은 거예요. 그러면 그 뺏은 걸 되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되찾아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민철 때문에 이건태가 떨어졌다? 이따위 말을 하면서 정민철을 악마화하고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친명이야? 원래 그 자리는 정민철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통령의 뜻이고 김민석 후보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략적으로 2030을 민주당이 쟁취를 못하면은 연속 집권은 나가리라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정민철을 5등 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정청래가 뺏어간 걸 당원들이 찾아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5등 안에 넣어도 안 되는 판에, 미안한 판에, 아니 8등 안에 넣겠다고 한 거를, 그거를 정민철 때문에 이건태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민주당이 2030의 외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김민석 의원이 대담하게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386 지금 정치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컸습니까? 386 정치인들이 이른바 김대중의 젊은 피 수혈론, 이걸로 지금 386들이 30대도 안 돼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금배지 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송영길, 김민석, 임종석, 이 사람들한테 금배지 달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송영길을 발굴해서 키웠고 김민석을 발굴해서 키웠고, 그게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거잖아.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담하게 2030을 영입을 안 했으면 과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을까요, 여러분? DJP 연합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때 김대중이 키웠던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기둥이 됐고, 또 김대중이 키웠던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됐어요. 지금 5060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 40, 50, 60, 386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이 386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었잖아. 대담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당시에 동교동계 기득권이 있었잖아. 다 내려놓고 386들 키워서 20대 30대 키워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한강뷰어님, 넌 어려서 안 돼. 넌 다음이야. 선배 말 들어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 얘기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부족한 게 있겠죠. 아니 김민석이, 송영길이 정치 시작할 때부터 뭐 날라다녔습니까? 그 김민석 의원도 인정을 하잖아요. 본인도 실수가 많았어.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의 김민석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김대중의 뒤를 따라서 오늘의 김민석으로 성장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30년 뒤에 30년 집권을 얘기할 게 아니라 30년 뒤에 또 제2의 김민석, 제2의 이재명, 제2의 송영길을 우리가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민철이 될지 뭐 누가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2030에게 기회를 줘야 얘들이 30년 뒤에 김민석, 송영길로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회 자체를 안 주는데, 기회 자체를 안 주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뭐야 이 새끼야 너는, 이 칼마 새끼, 넌 차다냐 이 새끼야. 건방진 놈 새끼가 어디 와가지고 어른한테 이 새끼야 반말 짓거리 찍찍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털레반 새끼, 김어준 코털 같은 새끼, 김어준 코털만도 못한 새끼. 이제 뭐 별게 다 기어들어오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정민철을 우리가 키우기는커녕 지금 악마화를 하고 있어. 이게 털레반들이 그러는 것도 저는 문제인데. 아니 지금 뉴 이재명들도 마녀 사냥을 하고 있잖아. 정민철을. 우리 친명들도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정민철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 아니 이건태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5등 안에 못 들어간 걸 그걸 왜 정민철한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가 힘내라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그러면서 뭘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면 뭐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저는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배우신 분이고 김대중이 지금 민주정부 4기까지 오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김대중의 젊은 피가요. 예,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50대 60대가 됐어. 저도 뭐 내일 모레면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김대중이 키웠던 그 젊은 피가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론 얘기가 나왔을 때가 94년도인가 5년인가 그랬어요. 95년 아마 지방선거 때인가 그때 이제 대거 386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했는데 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나? 대학 3학년이었어요. 젊은 피 수혈론이 나왔을 때가. 그 젊은 피들이 민주당의 주역이 된 거잖아. 예. 근데 그게 30년 전이야.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좀 있으면 돼요. 그 뒤로 민주당의 젊은 피가 들어왔냐고. 아니 그 젊은 피를 수혈하자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치인이나 있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당이 되는 거지. 할배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할배 정당. 꼰대 정당화가 된 거야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30년 집권에 이런 이제 큰 포부를 가졌다라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30년 전에 젊은 피를 수혈을 했듯이 저는 김민석 당대표 또 이재명 대통령님이 젊은 피들을 대담하게 그죠? 대담하게 등용을 해서 제2의 이재명, 제2의 김민석, 제2의 송영기를 키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이 보수화된다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니 다 우리 애들 뻘이잖아요. 자기 자식 뻘이잖아. 저는 웃겨 죽겠어 이게. 아니 자기 자식도 잘못 키운 거잖아요. 닦아놓고. 아니 지금 2030이 5060의 아들 딸이잖아. 그죠? 아들들이잖아.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낳은 애들이 지금 2030이잖아. 그러면 본인들은 민주당 지지한다고 뭐 잘난 척하고. 그런데 애새끼가 저기 일배가 있어. 그럼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2030이 극우화되고 보수화된다. 아니 닦아놓고 조국이 2030이 보수화된다라고 그러던데 아니 조국 딸내미 조민이 아들내미 그게 걔네들이 2030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조민이 더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SNS에다가 막 뭐 사진 올려놓고 그러대. 그래서 얘들을 우리 자식 세대인데 그거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우리들이 설득을 하고 우리들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아니 그런 말 있잖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다 부모가 아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부모가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저 모양인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똑바로 살았으면 자식들이 저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재명 이제는 젊은 피를 다시 한번 수혈을 해야 된다. 예, 민주정부 30년을 가려면은 지금은 2030을 대담하게 등용을 해서 민주당을 뉴 젊은 피 수혈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 자리를 뺏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야 되는 거잖아. 아니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되려면은 노인네들 지금 막내가 57세잖아. 그죠? 한민수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막내가 한민수예요. 57세. 그 젊은 애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 자리 하려면은 그 노인네들 자리를 뺏어야지. 그 가만히 있겠어요, 노인네들이? 이번에 저항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민석 그 후보가 그 대담한 확장을 한다는 얘기는 노인네들 자리 다 뺏겠다는 얘기예요. 다 뺏어야지. 아니 지금 50대 60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뺏어야 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 300개인데 300개 중에 노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2030한테 줄 거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래서 다 뺏어야 된다. 다음 총선 때. 아예 뭐 저기 뭐 한 20% 30% 다음 총선 공천에 20% 30%는 그냥 2030으로 그냥 배정을 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물갈이가 되지. 다 집으로 보내야 돼. 노인네들은 유튜브 하라 그래.